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지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하리보님이 피부에 좋은 식생활이나 음식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러블이 나거나 또는 사춘기인 분들 또는 주기적으로 트러블이 생겨서 해결을 안 되시는 분들,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 생활 습관, 음식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뭐가 음식이 피부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 트러블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일 수도 있고 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변비가 있다든지 또는 위가 잘 안 좋다든지 이럴 때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식생활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화장품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스트레스 때문인지 또는 환경 때문인지 음식 때문인지 내가 이거 언제 트러블이 생기는지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되게 받은 날 그 다음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인지가 된다면요. 스트레스를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부를 피지선을 자극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니 스트레스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완,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많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탕목욕을 주로 하시는 것과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근육을 이완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해서 때를 막 민다든지 뭐 이렇게 땀을 쫙 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충분히 나 기분 좋아 하는 정도의 온도에서 쭉 한 20분, 15분 정도만 하셔도 근육 이완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습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하시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스트레스가 왔을 때도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개수가 줄거나 또는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생리통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꾸준히 한 두세 달 정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었더니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다음날 트러블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기름기 많은 거,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다음에 더 여드름이나 뭐 트러블들이 확산돼, 더 많이 돼, 더 깊어져, 더 염증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음식 때문이니까 화장품으로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만약에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트러블, 여드름이 음식 때문이냐 아니냐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음식이 확실히 발생 요인은 아니지만 확산 요인은 될 수가 있어요. 여드름이 나는 타입인데 그러면 더 커지거나 오래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인스턴트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이 되게 피부로 확산 요인이 됩니다. 기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스턴트를 매일 먹으면 이게 누적이 되겠죠. 그러니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만 딱 정해놓고 먹는다든지 한두 번 먹고 정해놓는 거예요. 횟수를 띄엄띄엄 드시라는 거예요. 연달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음식을 드셨을 때는 비타민 C와 유산균과 물 많이 드세요. 그날은 무조건. 왜냐?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는 게 좋아요. 몸에서 빨리 내 몸의 피부를 나쁘게 만드는 독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그러면 먹은 날 어쩔 수 없이 먹었으니까 빨리 내보낼 수 있게 물이랑 유산균 그리고 이거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환경 때문에 내가 계절이 바뀔 때 이럴 때 잘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체질이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체질이라면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셔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생활 습관 중에서는 저는 등산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이런 체질을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체질들은 폐 기능을 도와주면 면역 기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에 대응 능력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는 거, 그리고 공기 좋은 데서 걷는 게 제일 좋으니까 등산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하시고요. 또는 호흡 하는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을 자주 해주셔서 폐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산을 권하고 이걸 안 되면 천연 아로마 향기요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잠깐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피부의 트러블에 특히 완화될 수 있는 식생활과 음식을 알려드리면요. 네, 첫 번째 스트레스 때문인지, 두 번째 음식 때문인지, 세 번째 환경 때문인지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목욕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반신욕인데 탕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샤워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음식 때문에 발생이 트러블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비타민C, 유산균, 물 많이 2배에서 3배 정도 드셔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환경 때문이고 내 체질 중에 아토피, 알러지,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데 등산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폐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등산과 아로마 요법을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좋은 정보 많이 들고 다음에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